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글로벌적인 어떤 경제, 세계 경제 흐름, 움직임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테마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한국 경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베트남 부분, 베트남의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또 이번에도 얘기할 게 이제 또 하나의 코너로 세계 경제 흐름이나 세계 경제, 각 어떤 나라들의 움직임들을 좀 얘기하는 어떤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너를 이렇게 글로벌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퍼펙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퍼펙트 게임으로 좀 코너로 말씀을 드린대요. 자, 이번 코너는 그래서 퍼펙트 게임입니다. 네, 퍼펙트 게임인데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의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제 뚜렷해지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서 중국이,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항공기의 각국의 서로의 나라의 상대방 국가의 국적기를 운행을 중단했다는 보복 조치, 그리고 어떤 규제 조치에 중국의 어떤 그런 먼저 그런 어떤 선제적으로 미국 항공기에 대한 입국 금지시켰고, 미국이 바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했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은 앞으로 계속 이제 철저한 외톨이 전략으로 나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근래에 이제 되게 많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갈등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 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폐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미국도 미국대로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저는 단순히 이런 화폐 유동성에 대한 어떤 회수의 개념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또 이런 금리 인상 연준 이런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그런 원인이 가장 크겠지만,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일단은 미국이 러시아나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지금까지는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절대 도전할 수 없는 패권을 가진 천조국이라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천조국이라는 얘기가 불릴 정도로 미국은 굉장한 초강대국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초강대국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런 초강대국에 맞서서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공산주의 대립으로도 각을 세우고 있고, 또 어떤 세계의 패권을 쥐고 패권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미국에 대해서 계속 챌린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와 중국이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주변국에 대한 깡패적인 어떤 전쟁, 그리고 침략, 전쟁 갈등, 이런 전쟁 위기, 그리고 협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미국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의 눈치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미국 항공기 국적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거는.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이제 목매지 않겠다라는 미국에 대한 경고식으로 이제 날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의 조치 중에 하나가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세계의 돈이 어떻게 되죠? 이 돈이 이제 세계에서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 돈들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 회수가 됩니다. 미국으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모든 풀렸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 흡수가 되고 회수가 된 상태에서 미국이 여기서 결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 글로벌 체인,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패권 중심의 글로벌 체인을 이제 전 세계 각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글로벌 체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은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의 어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말썽일으키고, 또 무엇보다 미국의 가진 세계적인 글로벌 패권을 이 미국과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그런 배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책임률도 굉장히 무책임하게 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국이 이제 제재를 하니까, 금융 제재를 하니 러시아산 어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여겨졌던 에너지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으니, 미국은 도저히 이제 이 상태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어떤 에너지 공조, 그리고 무역 공조,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 중심의 패권으로 여러 세계 각국을 아울러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각국을 아울러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저는 확실해 보여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각국들과 함께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공조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든지 중국의 어떤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글로벌 공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 후에 중국에서의 어떤 의존도, 공급 기지들, 생산 기지들 모두 이전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전부 줄여가지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
이 어느 나라도 지금 어떤 세계를 배타적으로 보고 어떤 외톨이가 되면은 본인만 손해라는 거를 어떤 직접적인 무력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금융 제재, 그러니까 경제 제재로 인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는 움직임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장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구글도 픽셀인가요? 휴대폰 만드는 거, 구글에서. 뭐 그런 공장도 지금 곧 이제 베트남에서 런칭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결과적으로 아이폰도 베트남에서 생산이 될 거예요. 뻔해요, 그게. 눈에 훤해요, 그게. 뻔하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가 모두 이전을 하고 베트남의 포스트 차이나로서 역할을 더욱 부각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떤 미국의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또 그렇게 실제로 될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세계적인 왕따가 될 것이고, 미국 중심, 미국 패권 중심의 글로벌 경제 체인으로 다시 재편을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에너지 문제, 천연가스에 의존했던 것들, 천연가스에서 뭐 전기로 되돌리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리고 천연가스를 대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공급망이나 이런 계약들이나 이런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공급망이나 체인의 공급망이나 생산기지의 어떤 입지나 건설, 무역 이런 것들을 맡아줄 나라들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어떤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기지가 될 거고, 에너지 같은 부분에는 또 다른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공급망을 다시금 재편하려는 움직임, 그런 의도가,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인상의 절반 정도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과도한 유동성, 과잉 유동성, 거품을 끄기 위해서야겠죠. 무엇보다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원인, 어떤 행위에 대한 명분이기도 하니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거는 단순히 경제 정상화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경쟁에서의 패권 다툼,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단순하게 뭐 경제가 정상화됐을 것 같으니까 혹여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인가를 얄짤없이 그런 어떤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어떤 일부 국가가 금리 인상으로, 왜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되게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늦추자, 이렇게 징징대는 소리, 이런 거를 절대 배려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대는 저버리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미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 경제 정상화뿐만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미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글로벌 경제,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한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철저한 경제 정책과 봉쇄 정책을 진행하기 위함의 수단의 하나로, 어떤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이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뉴스나 이렇게 언론에 보면은 뭐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출 것이다, 금리 인상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제 완화할 것이다, 뭐 이런 헛소리들 하잖아요. 전혀 그런 말도 안 되는 X소리고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금리 인상을 멈추기는커녕 앞으로 더 강화될 우려가 더 있고, 또 이게 굉장히 길게 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이상 갈 것 같아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 폭은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 하다가 스텝으로 줄 수는 있고, 뭐 시기에 따라서 베이비 스텝은 될 수 있으나 그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왜? 단순히 경기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러시아와 중국을 아예 도태시키고 새로운 공급망을 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도 또 하나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주겠죠. 왜냐면은 지금 버블이요, 그냥 버블이 아니에요. 너무 비대해져 있어서 금리 인상을 허리띠를 막 졸라매도 이게 쉽게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보다 강력하게 쪼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강력하게 졸라매서 거기서 삐질삐질 나오는 코어를 잡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버블이 일어났거든요. 전 세계에 다양한 버블들이 지금 이미 많이 생겨났고, 또 그 규모가 많이 성장해서 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금리 인상으로 하기에는, 단순한 일반적인 금리 인상으로 잡기에는 너무 비대해져 있고 세력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잡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런 어떤 긴박감, 그런 조바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단행을 해서 그 강력하게 쫄라맸을 때 나올 수 있는 찾는 거죠. 그러면 확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버블이 확 위축이 되고, 그 위축이 되면서부터 드러나는 버블의 코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버블의 거품의 원인 제공을 하는 부분과 그 분야,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특정된 버블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부수기 위함이 바로 이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그런 버블의 코어들을 없애야지 이 버블이 없어지지, 단순하게 전반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압박을 가한다, 그런다고 해서 이 코어가 안 잡히는 거예요. 코어는 꼭 살아있고 어디서든 그 세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잡히질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경기 정상화,
경기 정상화와 를 잡기 위함, 그리고 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함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은 분명히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 커질 거고, 그리고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어떤 기정사실을 좀 제 말을 좀 어떤 수긍하시고 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판단하시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